자, 2025년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희망이 있는 해다라는 걸 1월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3,000포인트 이상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업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쓰레기 종목만 안 사고 있으면 돼. 그럼 지수는 다시 올라간다니까. 대표님. 날씨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보합 정도로 끝났지만 일본 증시가 또 오늘 더 빠져서 제가 한번 왜 우리나라 증시가 2025년에 좀 희망찬지 한번 또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가 작년 1년 동안 1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 3.6%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를 보면 작년에 일본이 19%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9%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 일본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거래소는 5%가 올랐고 코스닥은 6.8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86 오를 동안 일본이 3%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10%의 갭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은 작년과 다르게 희망차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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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희망이야. 희망 이루구나 내 희망이야. 이히 내 희망 이로다. 매도 내 희망아 라고 희망가를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춘향가의 사랑가지만 2025년은 희망이 있는 해다라는 걸 1월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최근에 계속 넌 할 수 있어 희망적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이게 저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밸런스 북클럽 같은 경우 올해 그 얘기 안 했구나. 올해 밸런스 북클럽은 진도 북을 추는 진도 북클럽이 생겨서 2월달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같이 한 30분이 모여갖고 북을 칠 건데, 이미 그것도 끝났습니다. 홍보 아니에요. 끝났어. 지원.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밸런스 북클럽을 했을 때는 책 읽고, 책을 정리해드리는 걸 했었는데, 제가 한동안, 저쪽 책을 좀 읽었었어요. 심리학 책, 그리고 행동경제학 책. 근데 그 심리학 책, 행동경제학 책에 비슷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결과가 있어요. 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대학생한테는 어린이 젊은이들이 막 뛰어노는 걸 보여주고, 한 대학생 그룹에는 노인분들, 좀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좀 천천히 걷거나 이렇게 기운 없이 축 처져서 걷는 모습을 30분 동안 보여주고, 그걸 이렇게 끝냅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라고. 그리고 집에 가는 모습을 조사 검사한 결과,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활기차게 집에 가고, 이렇게 노인분들이나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어깨 축 느리고 걷는 거를 영상을 본 대학생들은 그 정도의 속도로 걸어서 집에 갔다라는 게 연구 결과에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야. 바보들이 아직도 국장이 왜?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미 탈출해서 일본으로 갔으면 일본은 3% 떨어지는데 한국은 7% 올랐는데, 결과가 중요한 것보단 일단 하고 있다면, 한국 주식 안 하면 상관없어. 한국 주식 완전히 떠나서 비트코인을 하건 일본 주식을 하건 미국 주식을 하건 자유잖아요. 뭐 자유 대한민국이라면서요. 그럼 자유잖아. 근데 적어도 제 유튜브를 왜 보냐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나 댓글 중에 진짜 웃긴 댓글 많이 봤어. 아직도 한국 주식 분석해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데? 그 사람은 진짜 바보 아니야? 국장 탈출했으면 이 영상을 왜 보고 이 영상에 댓글을 왜 다냐고.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쨌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저도 코인도 하고 미국 증시도 하고 테슬라 500%짜리 수익률도 있어요. 뭐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있어. 하지만 저는 그야말로 국장 분석가잖아요. 슈퍼개미도 국장에서 성공을 해서 슈퍼개미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주식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안 하면 안 봐도 돼. 근데 만약에 한국 주식을 본다면, 특히 2025년 지금 1월부터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올해 한국 증시가 좀 괜찮아졌구나 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응집력이 생겼습니다. 테마 간에 주가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장이 좋을 땐 잘 맞춘다고 했잖아요. 어제 종목 선정반에서 대형주
몇 조짜리를 했거든? 그 몇 조짜리가 오늘 하루에 또 9%가 올랐다고. 자, 그러면 희망찬 2025년 1월 17일 증시 또 보겠습니다. 거래소 증시는 음선이 6개째 나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양선이 나오면서 0.16% 하락 조정.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음선이 나왔지만 전일 대비 뭐 플러스 마감을 했다면 어제 같은 경우 오늘은 양선이 나왔지만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가 크지 않죠?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하루, 잘 버티는 하루, 2,500도 지켰고 5일선도 지켰고 시간 좀 지나가면 21선이 61선을 돌파할 수도 있다. 심지어 코스닥은 다 왔어요. 뭐가 다 와? 21선, 61선을 돌파를 곧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현 주가, 현 지수, 5일선, 21선, 61선까지 단기 이평선이 안전정배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안전정배는 아니야. 왜? 121선, 200선 있잖아. 그러면 121선 돌파하면 되지 뭐. 돌파 이 정도 기세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바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작년 이 12월 저점 있죠. 이때가 뭐였어요? 완전 역배열이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현재 지수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이 요 날은 완전 역배열이었죠. 근데 한 달 만에 현재 지수 5일선, 21선이 정배열이 됐고 심지어 61선 골든크로스가 임박했다. 그러면 두세 달 이렇게 지나면 완전 정배열로 되는 거예요. 완전 역배열일 때는 조마조마하지만 완전 정배열로 바뀌면 또 시장은 더 탄탄해지고 그래서 연말에 3,000포인트 이상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확률적이죠. 내가 먼저 100% 간다 그랬어. 근데 사실 작년에도 연초에는 잘 움직였어요. 한 6월, 7월까지. 근데 이제 하반기에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반기 박살이 과했다는 거죠.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하반기 8월 5일 날 힘들었지만 그거를 9월, 10월, 11월, 12월에 다 회복시켰어. 근데 우리나라는 8월 달에 박살 난 거를 9월, 10월, 11월, 12월에 회복 못 시켰어. 왜?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들이 꽤 있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투세 이슈는 꽤 길었었고 꽤 안 좋았던 재료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했어. 그리고 또 12월 달에 계엄, 탄핵 굉장히 안 좋은 재료예요. 우리나라 불안하잖아 지금. 근데 그게 12월에 바닥을 보이게 하는 마지막 악재였을 수 있고 올해부터는 그 다음 악재가 뭐가 더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환율이 1,500원 가깝게 갔어? 환율이 이제 떨어지겠네. 기업들이 악재가 많어? 실적이 안 좋아?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겠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 자, 이제 대형주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는 오늘 좀 힘이 없어. 근데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죠? SK하이닉스는 힘이 아주 좋다 그랬고 대만의 TSMC처럼 우리의 SK하이닉스가 힘이 아주 좋은데 어느 정도 아주 좋냐면 1월 달 들어서 오늘까지 SK하이닉스는 23%가 올랐습니다. 거래소 지수가 5% 올랐고 코스닥 지수가 7%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23% 올랐습니다. 참고로 제가 1월 초에 로봇 관련주 원픽으로 선정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로보티즈는 이미 1월 달에 50%가 올랐습니다. 1월 달에 뭐 어디 투자해서 50% 벌었냐고. 그래서 한국 증시도 희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희망 내 희망이야 라고 희망가를 불러드린 겁니다. 코스피 200 전체 종목에서 상승률 상위를 한번 보면요. LS 일렉이 오늘 15%가 올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HD 현대일렉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고 오늘 살짝 더 뚫었죠. 그리고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산일전기라는 종목이 그저께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었죠. 그리고 또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효성중공업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3일 연속 올랐죠.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짝짓기 매매, 신고가 매매라고요. 그래서 산일전기 신고가 갔네? 이틀 전에. 어제 LGD 현대일렉 갔네? 그러면 LS일렉이 또 움직이나? 오늘 재료가 나왔죠, LS일렉. 그래서 LS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감 방송만 들어도, 전력기기가 아직 좋구나. LS 그룹주가 좋구나. 한번 찾아볼까?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3박자에 맞춰서 좋은 종목 찾으면 돼. 업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가총액 상위, 거래대금 상위, 상승률 상위에서 가장 강한 업종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LS일렉이 굉장히 강했고요. SKC 보시면
자, SKC 유리기판으로 땅땅 쳤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런 재료들은 쉽게 꺾이는 재료가 아닌데, 조정 잘만 받으면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면, 야, 네가 언제 그랬어? 사기치지 마.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라이씨가 증거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딱 쳐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땅 좋은 재료로 양봉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 이게 가짜 재료면은, 소규모의 작전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가짜 재료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저 주가, 높은 주가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 거래 터진 이 지점에서 거래가 살아있으면서 5일을 잘 조정을 받았어? 그 얘기는 한 번 더 치고 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어제, 유리기판 한 번 더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종목 선정하는, 종목 선정반에서 어제 SKC를 말했습니다. 유리기판 대장주인 SKC를 넣자. 어제 말하고 오늘 심지어 마이너스 출발을 했어. 어제 말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건 거래대금이 3,800억이야. 무슨 거래대금 10억짜리, 시가총액 500억짜리 상한가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조그만 쪼무레기 손들이 이거 상한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건데 300억짜리, 500억짜리 상한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시총이 6조 9, 거래대금은 3,800억인데 오늘 마이너스 출발해서 9%가 올랐어. 근데 어제 마감에 느낌이 이게 SKC가 좋은데? 야, 느낌으로 주식하냐? 제가 느낌이라는 표현은 저런 거예요. 저는 극티거든요, 극티. 극티라는 얘기는 세무사니까 재무제표도 꽤 보고, 탑30의 창시자니까 재료 분석도 꽤 하고, 차트는 주식 처음에 할 때 차트 책을 수십 권을 봤으니까 차트도 잘 보고, 그래서 T적으로 모든 걸 분석을 하지만, 그거에서 설명을 못하는 뭔가 이런 감 같은 게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감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또 안 돼. 근데 이제 가끔씩 감이 올 때가 있는데, 지금 요번 1월 달은 감이 좀 많이 온다. 근데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수가 좀 좋을 때 그 감이 확실히 살아나는 거를 저는 주식을 많이 하면서 느끼니까, 지수가 꺾이면 모르겠는데, 이 지수가 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우월한 지수가 계속 되면 따라다니시라고요. 어떻게 따라다녀? 우리 유튜브 보세요. 저 일요일 날 대전 갑니다. 우리 몽당연필님하고 우상향 고고님 토요일 날 광주하고 부산 갑니다. 무료예요. 무료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홍영학세무사 무료 강의하고 치맥 파티하고 오세요. 물론 다음 주에 하는 건 이미 문 닫았지만, 근데 지방 강연은 문 안 닫았으니까 몇 분 더 오셔도 되고. 어쨌든 유료는요. 100억대학 오세요. 근데 100억대학 문 닫았습니다. 하라 그럴 때 하라고. 미라클 모닝 문 닫았어요. 하라 그럴 때 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 여러 가지로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투자 금액이 한 500만 원밖에 없는데, 무료 유튜브 열심히 보셔야죠. 근데 나는 한 1억 하는데, 1억으로, 교육 프로그램 100만 원 아끼다가 1억으로 몇천만 원 이익 날 거를, 손해나면은 그 갭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SKC 오늘 9%가 올랐다. 유리기판, 한미반도체, 5% 상승, 반도체. 오늘 LS그룹주는 좀 이따 다시 탑30에서 보겠지만, 그냥 탑30을 휩쓸었어. 그래서 LS 지주회사도 6% 올랐고, 삼성 E&A 4%.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이죠? 그래서 오늘 이따 탑30을 말씀드리겠지만, 전력기기 원전. 얘네들이 오늘 강했다. 여기까지 대형주 봤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최근 들어서 특징이 있죠?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거래대금 더 좋아. 왜? 주가가 훨씬 좋으니까 단기 매매자들도 달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오늘도 거래대금도 좋았고 차트도 좋았고 연초 들어서 SK하이닉스 23% 상승. 자, 그 다음이 LS일렉이 거래대금 3위입니다. 15% 올랐고요. 피로틱스가 뭐예요? 피로틱스가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자, 그리고 바로 SKC가 유리기판 관련주로 9% 올랐고요. LS 에코에너지 상한가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LS그룹주가 탑30 휩쓸었다. 자,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예요? 원자력 관련주. 하나오션은 뭐예요? 조선주인데 오늘은 조정.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예요? 로봇 관련주 계속 보자고. 지금 1월 달에 로봇 관련주, 전력기기 이런 것만 따라오자는 대로 따라왔어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한미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 요 정도까지 보면 오늘 어떤 업종들이 강했는지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까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LS 그룹주가 오늘 얼마나 난리가 났었냐면 LS 에코 에너지가 상한가, LS 네트워크스가 상한가, LS 머티리얼즈가 19% 상승, LS 일렉이 15% 상승. 그래서 LS 그룹주들 다 올라갔다. 전력기 관련주의 확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시스 또는 SKC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전기전으로 대변되는 원전 관련주들. 그런 정도의 정치 관련주 또는 초소형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025년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일주일만 또 월화수목금만 지나면 물론 샌드위치 데이가 껴있긴 하지만 또 임시공휴일이 됐기 때문에 토, 일, 월, 화, 수, 목 6일 연휴가 있고요. 금요일까지 휴가를 쓴다면 9일 연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이렇게 힘들 때 쉴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주식으로는 다음 주 월화수목금만 잘 버티면 제가 보기에는 설 이후에는 더 좋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원래 추세라는 게 지금은 반신반의하거든. 아니 그잖아요. 작년까지는 야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야. 비트코인하고 미국하고 차라리 일본으로 가. 그 갈 사람 다 갔잖아. 그럼 우리나라 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1월달 상승률 제일 좋은데? 그러면 설 때까지 이렇게 가고 설 지나고도 조금만 더 이렇게 움직이면 다시 또 사람들은 야 작년에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저기 올라가 있는 애들보다 비트코인도 올라있고 미국 증시도 올라있고 다 올라있잖아. 그럼 저 올라있는 애들 불안불안하니까 차라리 떨어져 있는 한국 증시로 오자. 이런 게 투자자들의 심리라고요. 심리.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안 망한다고요. 한국 기업 중에 망하는 쓰레기 종목만 안 사고 있으면 돼. 그럼 지수는 다시 올라간다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있는 2025년 희망이 생겼으니까 100억 노래 두째 줄까지 좀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생사 부자 공식지 하려면 돼. 화이팅! 화이팅!